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코칭 박쌤 박진혁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동부지방법원 2023-5508이 요 물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다손이라는 다세대 주택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다세대 주택에 생활주택이라고 써 있어요. 생활주택은 보통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로 원룸형이 주로 많은데 투룸도 이제 있어요. 자, 건물 면적이 36.19제곱미터, 약 11평 정도 되는 요 정도 넓이는 투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투룸이 이제 경매에 나온 것이다. 감정가는 얼마냐면 4억. 대지 지분이 6.17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감정가가 4억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쭉쭉쭉쭉쭉 떨어져서 얼마에 몇 퍼센트까지? 4%까지 내려왔어요. 자, 4%에 1,407만 4천 원이 지금 현재 진행하는 가격입니다. 이게 바로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 그러면 입찰 가격을 적을 때 입찰 가격은 항상 이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적어야 돼요. 그럼 얼마를 적어야 되느냐? 1,407만 4천 원 이상으로 가격을 적어야만이 입찰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입찰 보증금, 이 입찰 보증금은 매수 신청 보증금이라고 했죠. 매수 신청 보증금은 104만 7,400원을 제공을 해야 된다. 자, 납부가 아니고 이건 제공이라고 했어요. 제공이라는 것은 입찰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돌려받는 게 이제 제공입니다. 청구 금액은 2,500만 원 청구를 했어요. 자, 요 경매 물건이 조금 여러분들 보기에 애매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물건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매각 물건 명세서 가장 중요하다겠죠. 그래서 경매 물건은 모두 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항상 봐야 됩니다. 자, 그 매각 물건 명세서에 등기부상의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 허가의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 소멸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인수해야 되는 거다. 인수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어떤 걸 인수를 해야 되느냐? 을구 손익번호에 주택임차권 등기를 인수해야 된다. 주택임차권 등기는 향후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으면 말소되지 아니하고 그 잔액을 인수한다. 라고 써 있어요. 자, 중요한 게 바로 주택임차권 등기가 인수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방누구는 전세권자로서 전세권 설정 등기일자는 이렇게 날짜가 나오고 이고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 요구 일자는 이중연매 신청일이다. 이 말이 지금 중요해요. 전세권자가 등기가 됐지만은 배당 요구를 했다. 배당 요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말소,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 근데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언제지만은 배당 요구 날짜가 언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전세권자고 또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등기부를. 자,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 권리에서 항상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되겠어요. 소유권 이전은 해당 안 되고,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 세 가지 조건이 첫째, 최선순위.
가장 먼저 지금 나와 있죠. 소유권 다음에. 두 번째,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배당 요구. 지금 아까 위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배당 요구 했다고 지금 나와 있죠. 배당 요구. 그리고 세 번째, 전체 전세가 돼야 돼요. 전체 전세는 첫 번째, 점유를 해야 된다겠죠. 이 전세권자 방 누구가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면적, 집합 건물에 돼 있어야 된다. 집합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전세가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니까 이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 날짜가 중요한 날짜가 된다. 자, 그런데 임차인은 누구예요? 전세권자예요. 임차인은. 자, 임차인의 대항력은 21년 1월 15일 0시에 대항력이 생겼고 우선 변제권은 지금 확정일자 일찍 받았네요. 주로 확정일자 일찍 받은 경우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이때는 일찍 받았어요. 21년도 6월 1일 이후에는 확정일자가 일찍 받은 경우들이 대부분 주택임대차 신고제 때문에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게 돼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신고제 때문에 일찍 받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일찍 받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주택임대차 신고제 때문에 확정일자 일찍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확정일자를 일찍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을 앞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21년 1월 15일 0시에 동시에 생겨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말소 기준 권리 전세권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낙찰자가 돈을 인수를 해야 돼요. 얼마를? 4억 500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집값은 지금 4억이에요. 집값보다도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집값보다 더 비싸니까 결국 낙찰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처음에 이 겸해 신청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했는지 참 모르겠지만은 전세권도 설정해 놓고 전세권도 설정하고 그리고 전입신고도 하고 전세권과 전입신고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근저당 2,500만 원 돈을 빌려줬어요. 2,500만 원을 23년도에 돈을 빌려주고 이걸 가지고 겸해 신청을 한 거예요. 임의겸매라고 써있죠. 근저당으로 겸해 신청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여기에 이쪽 위에 올라가서 자, 청구 금액이 얼마냐? 2,500만 원 지금 써있죠. 2,500만 원은 돈을 근저당 가지고 겸해 신청을 했기 때문에 2,5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근저당으로 겸해 신청을 하니까 임의겸매죠. 그 다음에 다시 임의겸매로 자, 전세권이 겸매 신청을 하면 임의겸매입니다. 전세권이 겸매 신청을 하면 임의겸매. 임차권으로 겸매 신청을 하면 이것은 강제겸매. 이렇게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나중에 겸매 신청을 누가 했느냐? 임의겸매다 그러면 전세권이 겸매 신청한 거고 임차권으로 겸매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강제겸매입니다. 이 두 개를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똑같은 사람이 박누구 이 사람이 근저당 가지고 겸해 신청을 한 번 했고 그리고
또 겸해 신청을 한 번 더 했어요. 이것은 전세권 가지고 겸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겸해를 두 번이나 겸해 신청을 한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이중 겸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중 겸매. 이중 겸매는 이 늦게 겸매 신청한 거, 요게 어떤 거보다 빨라야 되냐면, 자, 배당 요구 종기일이 23년 9월 18일이에요. 23년 9월 18일. 자, 23년 9월 18일보다 더 빠른지 늦은지를 이제 확인을 해 볼게요. 23년 9월 18일보다 더 빨리 임의겸매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 요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이 돼서 이 전세권은 바로 배당 요구한 것이 된다. 이 전세권이 배당 요구하니까 뭐가 돼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태인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표시를 해놨네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물어주는 건 이 전세권은 말소가 돼요. 전세권은 말소가 돼서 물어주지 않아요. 그럼 누구 걸 물어주느냐? 임차인 4억 500만 원. 전세권도 4억 500이에요. 결국은 전세권이라는 등기는 말소가 되지만은 전세권에 해당되는 이 금액은 임차인 요 금액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4억 500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인수하면 결국 집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집값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 임차인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이 얼마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한 2, 300, 2 내지 300만 원 정도 여기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아마 자기가 낙찰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경매물건 2023 5082 물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물건은 우리가 입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입찰은 NO. 입찰 NO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셨다가 보증금 손해보지 마시고, 자기야 보증금 얼마 안 되니까 한번 해보겠다. 그래도 하지 마세요. 입찰은 NO 하지 마세요.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